네, 지난 이 3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셔야 될 이 바이오 업종들, 부대의 희귀약품, 또 글로벌 임상 중인 종목 혹은 기술 이전했는 종목군들을 지난 3주 동안 배워봤습니다. 이들 종목은 아마 1월 랠리가 오면 매년 그랬듯이 1월 랠리 아마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이 제노가 여기서 나올 거니까 큰 시세를 줄 종목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제약 바이오 업종들 핵심 종목을 다시 분석을 해드리고, 지금은 제일 핫한 종목군들, 가장 정책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수소차 업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2022년까지 지금 수소차 보급 대수보다 예상보다 한 4배 정도를 더 늘려서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내년 예산에도 수소차 쪽으로 1,400억 정도를 또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7조 이상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매년 50만 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00대입니다. 내년에 많이 나오면 3,000대예요. 근데 2030년도에는 무려 50만 대 연간 생산한다고 하니까 매년 3,000대에서 만 대, 2만 대, 3만 대, 300대 정도가 수소차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세상이 요란한데, 만약에 만 대, 5만 대, 10만 대 나오는 상황이 돼보세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지난 전기차가,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들이 5배, 10배씩 날아간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수소차는 먼 큰 그림으로 본다면 전기차보다 더 멀리 갈 종목군들이 이 수소차에 있지 않나라 보여지고, 최근에 전기료 요금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료 요금 올라갈 거는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공기업, 발전 공기업 6개가 전부 이 적자 전환이 대규모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아무튼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충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결국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준비를 좀 해두시고, 미리미리 좀 알박기 삼아 수소차를 좀 잡아놓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민을 통해서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을 한 10여 종목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배워보고, 그 종목 주가 흐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종목들이니까요. 최근에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렸던 수소차 종목들보다 새롭게 수소차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 보죠.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 우리 산업은 여러분들한테 지겹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차 이슈 데이터, 이미 PT 시트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이 PT 시트의 그 10배 가격의 CO 데이터를 사실상 지금 넥소와 투싼 IX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지금 매출을 보시면 지난 연도 매출이 4,700억이었어요. 근데 4,700억인데 내후년에 1조 1,000억까지 매출이 나온다고 하죠. 예상을 그래 보고 있지만 그 절반만 예상치에 만약에 50%만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한 7천억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것만 만약에 6% 마진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400억대, 그러면 시가총액은 지금 3천억 갖고는 안 되죠. 한 5천억 이상은 나와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은 꼭 해둬야 될 종목이고 알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자, 일진다이아도 이들의 이 수소탱크도 상당히 가격이 좀 비쌉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300대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정말 10만 대, 50만 대 정도가 생산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탱크를 사실상 이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그 매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아마 이 스택 쪽으로, 그러니까 이 전기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소, 이 산소가 결합돼서 전기 장치를 만드는 이 스택이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수소차에서 가장 고급 기술입니다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게 이 COD 히터, 그 다음에 이 수소 탱크, 이것이 아마 가장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실적 아마 증가 폭이 가장 크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EM코리아입니다. 지금 현재 EM솔루션이 이 수소 충전소 지금 15개 중에 8개를 갖고 왔으니까 사실상 거의 절반 정도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소 이 인프라 구축은 나라가 나설 수밖에 없다. 중국 같은 경우는 60%가 국가가 지원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국가가 지원을 해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 되면 지금 말이 50만 대지 10만 대, 20만 대 생산을 했는데 충전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소차가 그냥 길거리에다
길거리에 다 깔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인프라가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국가나 또 이 민간 다 모두 똑같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엔코리아만 그 시장을 먹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현재는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15개 중에 8개를 수주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2022년까지 정부에서 310개의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중에 만약에 30%를 가져와서 100기만 가져온다고 치죠. 100기면 이 하나가 한 30억 정도가 하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3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죠. 거기다 뭐 사람 로봇이라든가 이런 실드머신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되니까 순전히 수소 충전소에서만 거의 한 3천억 정도 매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엔코리아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세 종목은 이미 뭐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종목을 보죠. 이 종목들도 뭐 많이 익숙한 종목이 될 겁니다. GMB 코리아는 일본 이 최대 주주가 일본이고 유보율이 한 2200%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배당 종목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이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현대 수소차에다가 이 전동 워터펌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현대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메이커들에게 뭐 혼다나 닛산이나 그런 데에도 워터펌프를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이 GMB 코리아입니다.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일본 GMB다 보니까 뭐 가능한 일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시노펙스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붓속의 분리막, 연료 전지막 쪽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신 주가는 아직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막 61선에서 머리를 들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죠.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되겠고, NK는 아직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종목이 수소차 쪽이고 또 개별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이 코스닥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코스닥은 아니고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실적이 안 나왔어. 혹시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진 않고요. 관리 종목 우려는 아직은 없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정한 이 국내 유일의 50바짜리 압력을 가능한 수소 탱크를 만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용기, 소화용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1위 업체가 이 NK입니다. 근데 돈을 못 벌죠. 왜냐하면 아직 수소차 시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소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NK가 되지 않을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런 부분 저장 용기에 관해서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NK입니다. 아마 해외 수주가 상당히 이어질 거로 보이시고 지금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가장 크게 실적이 성장될 수 있는 기업이 될 겁니다. NK는 준비를 하시고 잠시 후에 그림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롱 머티리얼도 아직 이 분리막 쪽은 앞서 이 시노펙스, 자 그리고 코롱 머티리얼 모두 이 분리막 쪽인데 계열은 좀 다르죠. 얘는 불소개 쪽이고 탄화 소개 쪽인데 어쨌든 뭐 분리막 기술을 확보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수소차 시대가 열리면 어떤 시기든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자, 이 종목까지 앞서 자, 우리산업, 일진다이아, EM코리아, GMB, 시노펙스, NK, 코롱 머티리얼은 이미 여러분과 그동안에 국고처에서도 여러 번 해왔었던 종목이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오늘 이 SPL셀과 풍국주정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연이어 상한가가 나왔는데, 자 풍국주정은 지난 월요일 날 상한가가 나왔었죠. 지난 월요일 상한가 나오고 또 오늘 다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종목, 그동안에 알려져 있는 이 수소차 테마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면 그 종목이 급등을 합니다. 지금 SPL셀도 그렇죠. SPL셀은 오늘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S자 들어갔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S에너지의 자회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PL셀을 따로 분리해서 되면 되죠. 이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이 수소를 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기업이 바로 이 SPL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수소 경제가 열렸을 때 필요한 수소차 시대가 왔을 때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기업 모르는 분도 계시고 오늘 아마 첫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이 풍국주정이 지난 월요일 날 상한가가 나왔었죠.
상한가 나오고 나서 6일 연속 급등하고 오늘 또 다시 그 고점에서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서 오늘 또 한 번 상한가 나왔습니다. 아마 차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와, 풍국주정이 뭐야? 소주 만드는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날아갔어. 불과 며칠 만에 지금 더블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와, 이 정말 수요차 괜찮은 종목, 출발하는 종목 잡으면 떼돈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아마 여러분은 자극시킬 종목은 역시 풍국주정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자극을 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월요일 날 첫 상 나왔을 때도 긴가민가 있었던 게 오늘까지 상한가 나와버리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막 출발하는데 첫 상한가 나온 SPLCLN 쪽으로 아마 관심이 좀 가겠죠.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종목보다도 오늘 수요차는 잘 몰랐었던 종목이 이제 수요차로 낙점이 되고 그걸 누가 관리자가 편하게 들어가서 이거를 갖다 IR을 함으로써 올리는 그런 양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이저들이 다루는 영역은 아니고 지금 여기도 큰 손들이 다루는 영역이죠. 1월 아마 랠리까지는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네, 전기차였었죠. 전기차가 1월 랠리에 최고였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종목이 1월 랠리가 있었으면 내년에는 뭐가 될까요? 네, 수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평화오일실이라고 이 스테이크 쪽에 이 스테이크에 들어가는 가스켓 있죠? 스테이크를 감싸고 있는 밀봉 고무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거에 평화오일실이라는 계열사를 갖고 있죠. 근데 이 평화홀딩스가 원래 이제 이 평화오일실에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리면 얘는 같은 계열사이지만 지주사는 평화홀딩스니까 여러분들은 평화홀딩스가 일단 더 우선을 하는 게 맞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 종목을 봅니다. 이 종목들도 약간 여러분 입장에는 낯설 수가 있죠. 자, 뉴로스와 유니크는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 스택 관련해서 앞서 아까 스택이 뭐라 했습니까? 최고의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그리고 이 수소를 결합을 해서 말 그대로 전기를 만들어 그걸 갖고 동력을 해서 차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상 전기를 만드는 이 연료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스택 관련한 부품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뉴로스는 스택은 뭐라고 했죠?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라 했죠. 거기는 산소를 하려면 공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공기 압축기를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뉴로스입니다. 그래서 뉴로스는 스택의 핵심인 공기 압축기를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유니크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밸브인데 무슨 밸브냐면 수소 용량을 제어하는 모듈이죠. 밸브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양을 조절하는 조절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넥소의 사실상 이 제어 밸브는 독점으로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유니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뉴로스와 유니크 이런 밸브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 여기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지컨트롤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인지컨트롤스는 온도 제어. 이 인지컨트롤스가 이번 오늘 급등을 했었죠. 이것도 꼭 알아놔셔야 되죠. 얘들은 어떤 제어냐면 온도 제어 모듈을 밸브를 만드는 회사이죠. 얘들도 현대 공급하고 있는 건 독점으로 인지컨트롤스가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JNK트는 조금 어려우네요. 자, 수소 계절기라는 게 뭐냐면은 계절기 용어가 조금 어렵죠. LNG나 혹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게 이 바이오메탄 있죠. 바이오메탄. 이 LNG나 바이오메탄 이거를 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기가 바로 이 수소 계절기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소 시대가 수소 경제가 열리려면 수소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앞서에 이 날아갔었던 종목도 풍국주정처럼 수가스를 생산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JNK트처럼 아예 LNG랑 바이오메탄을 아예 수소로 바꾸는 전환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에코바이오라고 여러분들 그 상암에 가면 상암이 원래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어졌지요. 그 매년 되면 이게 조금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가스가 빠져나가고 부패해 나가면 그 높은 산처럼 쌓아놨는 게 조금 낮아진다고 해요. 그 옆에 보면 바이오메탄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매립을 했으니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그 바이오메탄을 생산하는데 그 에코바이오와 기술 제휴를 해서 거기 나오는 메탄을 가지고 수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이 JNK트입니다. MOU를 맺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바이오메탄 그걸 가지고 수소로 전환하기 가능하구나. 바이오가스 갖고 수소 생산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JNK터다. 그래서 이게 이 종목도 이번에 발굴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아직까지 이들 종목들은 앞서 SPLC는 가장 따끈따끈한 종목이고 풍국주정이나 또 이 유니크나 유노스, 뭐 JNK 모두 따끈따끈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따끈따끈한 종목이 뭐냐면 얘는 특수종이를 만드는 기업이죠. 국일 재지 그런 뭐 봉투나 뭐 이런 특수종이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런 특수종이를 만들다 보니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탄소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가 이제 본격화되면 이 탄소종이의 쓰임새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개발에 따라는 재료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수소차가 정말 강렬하게, 물론 시작은 지난 그 월요일 날 풍국주정부터 시작돼서 이 전체적으로 수소차 테마들이 강력하게 만들어졌습니다만,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과 오늘 이틀 동안에 이 수소차 관련한 테마들이 강력하게 지금 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던 종목에서까지 앞서 SPLCL까지 지금 상한가가 나오고, 풍국주정은 고점에서 역사적 신고가에서 오늘 또 한 번 상한가가 나오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데도 수소차를 준비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이 단순하게 이번 이 짧은 술안매성 테마가 아니죠. 내년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또 여야 이 박원순 이 의원 포함한 여야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 먹여 살 길 뭐라고 있습니까? 수소 경제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좋은 카드예요. 수소는 어쨌든 수소차 시대는 열리는데 그것이 내 공적이다. 내가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 내가 도심에 수소차 그 규제를 풀어서 수소 충전소를 내가 도심에 설치하게 한 게 나다. 예? 대통령은 프랑스까지 가서 수소차를 타면서 수소 경제를 빨리 와야 된다고 주장해서 내가 물꼬를 텄다. 전부 이럴 수가 있겠죠. 박원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여야 국회의원 34명 가지고 수소 경제 포럼 제1회 포럼까지 만들었고 정기총회까지 만들었어요. 서로가 이 전부 다 이 수소차에다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이 밥숟가락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은 공약을 내고 하는데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래놓고 없는 것 말을 싹 쏟아 담을 수 있나요? 우리만 있으면 그렇겠죠. 중국도 뛰고 일본도 뛰고 미국도 뛰고 각 나라가 전부 국가 차원에서 뛰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가야 되는 수소경제 시대라면 자 누군가가 주도를 하자라고 하니까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들 관료들 할 것 없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수소차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자금이 한 20% 30% 정도는 수소차를 좀 담아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평화산업도 있고 종목을 한번 더 보죠. 앞서 국일제지 잠시 후에 한번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도 상당히 이 낯선 종목이죠. 이 라이트로는 자회사가 이 메타비스트라는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해요. 이 LOHC라고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이거는 액체 유기물을 수송하는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액체 수소를 이 액체된 것을 저장을 해서 오랫동안 장기 보관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죠. 수소라는 게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라는 걸 감안하고 어디서 저장을 할 거냐고 생각하면 이 라이트론의 자회사 메타비스타가 갖고 있는 LOHC라는 기술이 이거는 뭐 일본, 독일 몇 나라밖에 없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죠. 해서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코도 또 이번에 지난 화요일부터 냈나요?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주목해야 되는 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근데 이것이 공동으로 이 뭐냐면 울산 이 김건태 교수와 공동으로 이거를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김건태 교수한테 공헌은 하겠지만 실제 기업은 누가 득을 보냐면 미코가 득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고 이들 종목은 이제 시작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방금 보셨던 종목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폰이 있죠.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냥 폰으로 편하게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딱 찍으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근데 뭐 자동차 차량 경영부터 해서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시장 수소차라고 어마어마한 정부에서 이 많은 지원을 하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무려 7조를 갖다 투자를 하는데 이 몇몇 기업들이 그걸 다 먹을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없는 기술이지만 더 새로운 기술들, 더 진화된 기술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마 10배짜리 기업도 이 수소차 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수소로 전환해서 바로 쓸 수 있다든가 충전 시간을 뭐 거의 5분이 아니라 1분 만에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뭐 기술을 개발했다든가 얼마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수 있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업들도 지금 수소차 쪽에서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은 베이스를 깔고 알고 있어야 되겠고 저랑 이 메신저의 친구가 되면 그런 종목들 새로운 종목이 나왔을 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좀 보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부 이미 노란톡 메신저 회원들은 제가 이 수소차 관련한 종목을 이미 벌써 몇 종목을 보내드려서 미리 선점하도록 좀 해놨으니까 여러분도 이 친구 많이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매우 중요한 종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소차 관련한 종목이고 지난주부터 이 장이 이렇게 좋지를 않고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650선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급락하고 20선 이탈했죠. 61선 한참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한가가 오늘 2개가 나왔지만 수소차 관련한 종목은 연일 급등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도 수소차 안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종목 하나씩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산업은 잘 아는 그동안에는 이 테슬라의 PT 시트를 공급할 정도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화재 위험이 있는 PT 시트라 이 테슬라가 아무거나 쓸 수가 없죠. 그래서 30W짜리 고압에서 이 화재 위험도 없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산업이었었죠. 그래서 독점적으로 우리 산업이 받고 있는데 이건 돈이 안 됩니다. 비싸지가 않으니까. PT 시트는 가격이 싸요. 뭐 3, 40만 원. 근데 거의 10배 가격이 되는 게 COD 히터입니다. 이게 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PT 시트는 히터 설치 안 해도 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남미나 이런 나라는 히터가 안 들어가지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5도만 되면 수소가 얼어버리니까 이 COD 히터는 웬만한 차이는 다 탑재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가격도 한 10배 정도 비싼 데다가 이런 무조건 의무적으로 탑재를 해야 되는 게 COD 히터죠. 이거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은 지금 영업이익이 원래 한 220억, 지난 연도에 한 180억. 영업이익의 볼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그동안에 우리가 일진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나 사마콘덴서나 또 포스코캔텍처럼 엄청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수소차 COD 히터가 원래 몇 대가 나갔어요. 300대가 팔렸습니다. 넥소가 원래 수소차가 300대밖에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COD 히터를 아무리 고가라고 한들 300대인데 이게 돈 되겠나요? 근데 앞으로는요. 10만 대, 50만 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의 우리 산업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작년에 매출 4,700억인데 무려 2년 후에 1조 1,000억을 예상했던 것도 바로 COD 히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지금 연료 이 초음파 센서 갖고 갑자기 4,000억대에서 1조의 매출을 바라볼 수 있겠나요? 그건 얼마 한다고. 그렇죠? 그러나 이건 다르죠. 고가입니다. 한 400만 원씩 하는 고가죠. 그래서 이걸로 매출을 1조 이상을 터뜨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평소에 담아 놓으시라고 아마 국고처 시간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제가 다음 주에 아마 마지막 방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국고처를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전기차를 1년 거의 뭐 2년 가까이 끌고 나가서 여러분한테 추천해 왔었고 바이오, 수소차 이런 종목들 핵심 주도주들은 제가 항상 방송하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한테 계속 끊임없이 추천을 합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일진다이는 요겁니다. 바로 이것도 상당히 고가예요. 자,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주력이지만 이런 걸 지금 생각하면 안 되죠. 테마 매매를 할 때는 이 사업이 주력인데 걔가 그 사업 해봐야 거기서 얼마나 매출 나온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주식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믿지를 마시고 테마 개념이 뭔가요? 반드시 그거로 실적이 나서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올라갈 때 그러면 지금 실적 아무 상관없는 종목군들이 연일 급등하는 게 풍국 주정이 날아가고 있고 많은 종목이 거의 뭐 미코도 거의 급등하는데 그들이 뭐가 실적이 나와서 올라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테마는 다른 얘기입니다. 테마는 덩어리로 올라갈 때는 전혀 실적과 상관없이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올라갑니다. 수급에 의해서 이 센티적인 측면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걸 하나하나 엄밀히 실적이 뭐 비중이 몇 프로니 계산하지 마시고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떠나서 이 기술 자체가 세계 최초의 기술인지 그 기술 자체가 시장에서 먹힐 만한 기술인지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확실히 공급이 되죠. 이들이 일진 복합 소재가 실제 넥소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한 300만 원, 400만 원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확실히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61선 뚫었고 지금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죠.
지난주부터 일진 다이아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패턴들이 다 이제 6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골든이 났냐면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초입이에요. 골든이 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이 20일선 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작년에 우리 전기차 보셨죠? 전기차가 이 또 그리고 바이오도 신라젠이 7천억짜리가 구조를 찍는 동안에 21선 61선은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한올바이오가 1,000억짜리가 1조 4천억 찍고 또 7천억 갔다가 2조를 찍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골든이 나고 21선 타고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차는 비싸다고 하면 안 되죠. 아직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엔코리아도 이제 막 61선을 올라탔죠. 지난주부터 수차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엔코리아도 아직 시작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로 아직 큰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네, 지금 8개를 수주를 했는데 8개에서 뭐 이것저것 다 떼면 한 100억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죠? 한 100억 정도? 지금 수주 잔고는 한 100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5개밖에 안 깔렸으니 그런 것이고, 앞으로 2020년까지 300개를 깔면 그땐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모든 거를 실적을 우리가 전기차 때도 그랬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일렉포일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폰에 일렉포일은 3g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렉포일이 매년 적자 날 수밖에 없었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러다가 수차 시대가 되니까 3g이 들어가다가, 아니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전기차 배터리 들어가는 일렉포일은요 15kg짜리 20kg짜리가 들어갑니다. 휴대폰 3,000대 분량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가 영업이익이 뭐 50억이 나오다 갑자기 500억으로 뛰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15대 충전소가 15대 깔렸을 때와 200대 300대 깔리는 건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더 멀리 보셔야만 이런 종목의 주가가 이제 시작이라는 게 그려지는 것이고, 이런 제로 개념 감안 안 하고 수차의 미래를 보지 않으면 그냥 단타 치다가 끝나야 되겠죠. 자, 단타를 치더라도 중간중간에 밀리면 계속 끊임없이 급수 자리에선 따라 붙여야 된다는 거. 팔았더라도 매도 후 재매수 하시죠. 개인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매도 후 재매수. 선수는 이거 잘합니다. 선수들은 팔아더라도 계속.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IMF 때 3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3만 원짜리가 이제 300만 원까지 가죠. 근데 3만 원에 팔았던 사람은 5만 원에 사나요? 절대 못 사죠. 5만 원에 팔았던 사람은 10만 원 가면 삽니까? 3만 원 오기를 기다리죠. 5만 원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한번 팔았다가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 못 사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7년 동안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반토막이 났습니다만 거의 100배 가까이 날라가 아모레퍼시픽은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탔을까요? 삼성전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탔겠습니까? 근데 그걸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왜?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가니까 못 주고 산 거죠. 실적이 그만큼 커지고 외형이 커지면 옛날에는 1조짜리가 시가총액 1조짜리가 이제는 5조가 맞는 거고 5조짜리는 10조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이거 3만 원에 샀는데 삼성전자, 롯데칠성 IMF 때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롯데칠성, 롯데제가 내가 5만 원에 거래했는데 그게 지금 얼마예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못 사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후 재매수. 지금 수차, 우리가 전기차에서 제가 많이 국고 차트 강조했던 얘기죠. 전기차는 대부분 보면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이 있다가 3,000억, 4,000억, 5,000억.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1,000억짜리가 1조를 넘었었죠. 국고채 아주 놀라운 종목이었었죠. 간연 1,000억짜리가 물론 MLCC 때문에 대박을 쳤지만 그 1,000억짜리가 간연 1조를 찍었을 때 여러분 믿겠나요? 안 믿겠죠. 그런 것처럼 그 1조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막 콘덴서를 못 잡았겠죠. 그래서 정말 선수라면,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프로다운 매매를 하시려면 내가 팔았더라도 내가 판 가격보다가 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판 가격보다 싸지면 사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떨어지는 종목을 내가 저 종목을 만 원에 샀는데 지금 5천 원이야 막 사모으는 거죠. 1,000원 되니까 막 사모아. 옛날에 하이닉스가 그랬습니다. 현대전자 때 하이닉스 얼마까지 간지 아세요? 1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닉스 옛날 현대전자 때 1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것이 150원까지 올라가니까 막 거래량이 평소보다 100배 이상 터졌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현대전자는 내가 2만 원, 3만 원에 다 사셨던 분이에요. 2만 원, 3만 원 나오면 내가 절대 안 판다고 하던 분이 100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한 50% 오르니까 다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을 자꾸 사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매도 후 재매수를 꼭 하셔야 되겠고,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수요차는 고비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고비를 주면서 갈 건데 내가 팔았다고 해서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분명히 그래야만 고점을 높여야만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소차를 한번 손에 놔버리면 두 번 다시 못 잡는 일이 나오죠. 이건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고 매도 후 재매수,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아직 정렬도 안 만들어졌는 종목이니까 성을 얼마나 지금 여기 사서 묻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죠. 샀다 팔았다 하면서 JMB도 그렇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다가 어느 자리에서부터 좀 길게 가져가고 어느 거는 더 길게 가져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산 가격을 넘어설 때 또 따라갈 수 있어야죠. 고점을 높일 때마다 때로는 따라갈 수 있어야 수소차와 내년에 아마 계속 아마 멀리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JMB 코리아도 일단 이 내일 정도나 이번 주에 60일선 눌리는 자리 한번 나오면 그때부터 JMB 코리아를 한번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일단 믿을 수가 있는 기업이죠. 유보율이 2200%입니다. 일본 JMB가 최대 주주입니다. 얘네들은 TCK라든가 한국 THK 같은 이런 유보율이 굉장히 높고 배당을 잘 주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게 일본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과는 완전히 극과극이죠. 중국은 회계 부정도 얼마나 많고 분식 회계도 많고 일본 기업은 그렇죠. 돈을 막 엄청나게 쌓아놓고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일본 기업 특징 그대로 배당. 작년에는 1%, 그 전에는 한 3% 가까운 배당을 줬는데 원래는 글쎄요. 돈을 못 벌었으니까 원래는 줄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가 현대수소차에다만 워터펌프 공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본 기업이다 보니 일본에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 일본에 공급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JMB 코리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워터펌프는 앞으로 일본 기업들에게도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확실히 내년에 아마 대박 칠 가능성이 있어요. JMB 코리아는 좀 장기적으로 재무적으로도 매우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노팩스는 아직 전혀 움직이는 않았는데 뭐 그동안에 이 멤브레인 때문에 자 그냥 수처리 쪽으로만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분리막 개발을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수차 쪽으로도 좀 보시면 되겠고 NK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LNG 연료 탱크니 수소 탱크니 하는 이 탱크를 연료 탱크를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알려지고 있죠. 50바짜리 탱크 최고압을 이번에 성공해서 승인된 게 바로 이 NK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글로벌 선두업체에 돼 있는 게 NK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아무리 글로벌 1위 업체라도 돈을 못 버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자 그러나 이거는 과거의 얘기고 앞으로 수소 시대가 열렸을 땐 얘기가 달라지겠죠. 세계 각국에서 아마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수소 탱크들의 수주가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에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일도 아닐 겁니다. 뭐 부채는 크게 없으니까.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이 간간히 보면 이 NK를 좀 잡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60일선을 뚫는 멋진 모습이 나왔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수소차가 제대로 시세를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역배열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른 종목은 다 역배열에서 지금도 역배열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수소차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다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느 특정한 수소차 한두 종목이 아니라 모든 수소차 종목이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눌림 없으면 여러분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러나 어느 종목이든 그렇습니다. 반드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에 한 번씩 나오죠. 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에 나오면 그때 뭘 잡아야 된다고요? 가감하게 시장이 무너지는 날이 오겠죠. 왔을 때 가감하게 수소차 종목을 저점에서 좀 잡아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관련한 종목을 미리 이렇게 알려드려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장이 안 좋을 때 저점에서 혹은 미국장이 급락을 했을 때 동시효과인 마이너스 3% 이 웬 떡이하고 잡아놓으면 그게 그날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겠죠. 자, 코론 머티리얼도 이 분리막 하나 가지고 그 이슈로 돈도 못 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수소차들이 움직이니까 60일선을 뚫었습니다. 20일선 여 밑에 있습니다. 제가 차트 급선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 아닙니다. 21선, 61선 크로스 되는 자리가 아니라 주가가 60일선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주가가 현재 가격이 60일선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 이래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60일선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21선이 60일선이 크로스가 되는 자리가 조만간에 나오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잡는 사람은 누굽니까? 골든 나기 전에 60일선 올랐을 때 잡아야 되겠죠. 코르 머티리얼이 드디어 이제 분리막, 이들이 이 분리막을 개발한 건 세계 최초죠. 그래서 이 분리막 개발로 이제 드디어 부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는 자 붓속에 이거는 탄화 속의 분리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날라간 종목이 A입니다.
SPL셀이라고 이 종목은 수소를 이 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추출해내고 그 수소를 추출한 걸 가지고 그걸로 전기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SPL셀 바로 S에너지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돈을 버는 기업이고요. 일단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게 첫 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자 상한가가 옛날에 15%가 아니고 지금 30%입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이죠. 근데 앞서 보시면 풍국주중에서 보셨다시피 첫 상에 간 종목이 지금 오늘 풍국주중을 보시면 이게 지난 월요일날 첫 상을 갔었죠. 첫 상 갈 때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앞서 이 SPL셀과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이었죠. 근데 이 급등이 보세요. 이게 이 아주 짧아지는 걸 한번 볼 겁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굉장히 짧아 보이죠. 자, 그러면 이때가 얼마였었냐면 10,000원입니다. 근데 오늘 정확히 20,000원을 찍었죠. 불과 거래일 몇 거래요? 7거래일 만에 지금 딱 100%가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 가능한 거는 이런 급등이 가능한 것은 지금 바이오 아니면은 사실 이 수소차 외에는 불가능하죠. 작년에는 전기차만이 가능했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소차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단기간에 종잣돈을 나는 좀 불려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11시 제가 이 공개방송을 하지요. 공개방송할 때 꼭 들어오셔서 이를 종목들을 더 집중력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풍국주정도 보다시피 첫상에서 나 급등했다고 해서 놓쳤던 분들 혹은 첫상에서 먹고 나오는 분들은 오늘 아마 땅을 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먹은 게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팔았더니 급등을 해버렸어요. 앞서 제가 매도 재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수요차들은 많은 종목이 그냥 점진적인 상승이 아니라 지금 급등 모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오는 게 뭐예요? 배당당일, 폐장일, 개장일 그리고 1월 효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별주가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장을 목전에 두고 벌써 움직이고 있으니까 얼마 지금에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죠.